자, 뭐예요? A와 B가 실수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뭐예요? 말 그대로 참이니 거짓이니 항상 참이니 확인, 항상 참인지 증명, 뭐 그런 문제지 뭐. 맞죠? 이거 서은이 질문이었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다? 니은만 하면 되겠어. 자, 갑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대소 비교를 해달래요. 자, 이거 혹시 411번 또 질문인 사람 손 들어봐. 없음? 자, 둘이 비교해달래요. 뭐 해주면 돼? 제곱해서 빼면 되겠죠. 그냥 빼기에는 절대값끼리 대소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곱을 함으로써 빼요. 왜? 제곱을 해버리면 절대값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 그냥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A-B도 마찬가지야. 뭐야? 그냥 A-B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입니다. 그래서 빼요.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 그러면 사라지면서 남는 건 뭐밖에 없다? 4AB. 4AB가 나왔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나요? 그냥 실수 AB일 때는 알지 못하죠. 모릅니다가 맞죠? 항상 양수로 갈 수 없습니다. 땡. 끝. 됐죠? 다음. 21번. 와. 덥다. 자, 요 녀석은 사실 앞에 우리가 이거는 일단 안 봐도 돼. 칠판만 봐. 내가 수업했던 거 요거 411번이랑 똑같잖아. 413번. 413번의 디귿이랑 비슷한 거라고 하면서 내가 수업 중에 풀어준 문제랑 똑같잖아. 어떤 거 있었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곱하기. 아닌데? A분의 B, B분의 C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를 최소값을 찾으세요. 세 녀석을 따로 산술기에 썼던 것처럼. 이거 지금 승훈이 질문 맞지? 21번. 자, 21번도 똑같아요. 뭐예요? 이 상태로 통분을 하나요? 미쳤죠. 통분을 해보다 보면 아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뭐 한다? 뜯어버립니다.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두 번째,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자,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대 녀석을 좀 순서를 바꿀게요. 첫 번째, AB, BA. 그 다음에요, 두 번째. B분의 C, C분의 B. 세 번째. 뭐지? C분의 A 더하기 A분의 C.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은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루트 1보다. 둘이 곱하면 1. 파란색 녀석도 보라색 녀석도. 그래서 빨간 놈의 최소값 얼마? 2. 파란색 녀석도 최소값 얼마? 2. 보라색 녀석도 최소값 얼마? 2. 얘가 그러면 이거 전체의 최소값을 찾고 싶으면 얘도 최소, 얘도 최소, 얘도 최소일 때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래서 6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답은 6이에요. 자, 맞나요? 맞죠? 왜 맞아요? 를 설명해야 됩니다. 객관식에서부터. 이게 답이 아닐 때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써야 돼요. 서술형이면 안 하면 감점이고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 동시에 얘도 최소값 가질 수 있을까? 즉 2를 가질 수 있을까? 즉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 얘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 등호 성립 조건을 다 찾아야 됩니다. 등호 언제 성립해요? 둘이 같을 때 A분의 B와 B분의 A가 똑같다. 그 말은 뭐야? AB가 똑같다. BC가 똑같다. CA가 똑같다. 세 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언제요? A, B, C가 다 똑같으면요. 그래서 이 6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6. 알았음? 그래서 답은 6입니다. 6, 2번. 승리 됐어?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수업 중에 들었던 예시 뭐였지?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뭐 얘기해줬지? 한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세 번, 두 번 따로따로 산술기를 쓰는 경우는 각각의 최소값이 되는 경우, 즉 등호 성립 조건을 다 따져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안 된다면 그게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절대로. 알았지? 끝. 어쨌든 지금은 성립함. 441 가보자. 오. 써요? 린이었나? 진이었나? 자, 한번 가자. 뭐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너네가 숙제로 풀었던 문제는 조금 다른 거야. 자, 이거 440번은 숙제는 아니죠. 근데 뭐 한번 설명을 해볼게. 440번과 441번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441번은 마지막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힌트일까요? S1과 S2의 곱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어요. 곱의 최대? 무슨 문제야? 산술기하일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너희들은 산술기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쓰지는 마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찾으러 간다? 합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들어가서 구해보면 실제로 뭔가가 나옵니다. 역수의 합골이 나와요. 문자 A에 대해서. 알았음? 또는 AB에 대해서. 뭔가 합이 나온 상태에서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걸로 갈 겁니다. 알아서. 알았음? 얘도 AB에 대해서 나타내보고 얘도 AB에 대해서 나타내보면은 그때 이제 합 곱의 형태가 나와 있을 거고 이미 물어보는 S1, S2부터 합과 곱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 근데 441번은 조금 달라요. 왜요? 마지막에 그냥 뭐예요? CH의 최소값을 찾아달라잖아. 산술기하는 게 예상이 돼야 안 돼? 전혀 안 됩니다. 맞죠? 현재는. 그러면 뭐랑 너희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저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기억나요? 우리 수학 상에서 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거기서 물어보는 게 항상 뭐였어? 누군가의 최대값은? 누군가의 최소값은? 근데 그 누군가를 문제에 주어져 있는 AB나 문제에 주어져 있는 X라던가 뭐 또는 내가 잡은 미지수 A, B, C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어느 한 문제에 대한 2차식이 되면서 그 녀석의 2차식의 최대 최소 네라는 거를 구해보고 나서 알게 되지. 얘도 그겁니다. 일단은 뭐야 돼요? 최소를 찾기 위한 대상 누구를 선분 CH의 길이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단술기 할 수도 있고 뭐 코시주바를 칠 수도 있고 또는 2차식의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맞죠? 갑니다. 그러면 일단 CH의 길이 보고 싶은데 그림에 CH가 하나도 없네. 문제 읽으면서 CH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C. AB의 중점을 C라고 한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한 A의 좌표와 B의 좌표가 필요하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A부터 찾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의 교점입니다. 뭐 할게요? 연립을 할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는 A분의 1X. 이항을 시켜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A에다가 플러스 A분의 1의 X. X. 그리고 나서 얘가 0된 걸 찾으면 됩니다. X로 묶어봤더니 하나는 X, 하나는 X 마이너스 2A 플러스 A분의 1. 그리고 는요. 그럼 뭐야? 하나의 X는 0이 나오고 하나의 X는 2A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죠. 0은 원점을 얘기하는 거고 교점 중에서 둘이 만난 교점 중에서 얘가 바로 2A 플러스 A분의 1, 블라블라가 되겠다. 그치? Y좌표는 필요하다면 좀 이따 구할게요. 너무 지저분해져서. 두 번째 B라는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 B라는 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 꼭지점을 B. 꼭지점의 좌표 찾아달라네요. 뭐예요? 축 찾아주면 되지. 축이 어디야? A, 블라블라. 그러면서 AB의 뭐를? 중점을 C라고 한다잖아. 맞죠? 자, 그리고 나서 H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C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고 한대요. 자, 뭐다? 요거다. 얘들아.
CH라는 성분은 결국 뭐네? C의 X좌표가 되겠네. 그러면 뭐야? 중점의 좌표 구해주세요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더해주면 3A 플러스 A분의 1이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3A 플러스 2A분의 1, 콤마 블라블라고 따라서 선분 CH의 길이는 이 녀석 자체가 나오는 거지. 야, 나왔다. 하고 보니까 뭐야?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형태가 어때? 역수의 합이 나왔죠?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루트 둘이 곱해주면 A는 사라지고 4분의 3 약분해주면 루트 3. 알았음? 답은 루트 3. 끝. 됐나요? 441 질문 누구였어요? 됐나요? 자, 가자. 일단 요 녀석은 내가 거기 칠판에다 써놓은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었지. 사진을 보내줬었지. 그거 뭐라고 써져 있디? 두 가지 풀이 이런 얘기 있었니? 써져 있었지. 첫 번째 풀이는? 두 번째 풀이는? 그렇지. 산술기하를 이용한다라는 게 예상이 되니? 근데 교과서에서는 얘를 산술기하로 푸는 거는 코시는 교육과정 없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걸 코시로 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집 그 학교 시험에서 다음 식을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보여주면서 다음 식과 같은 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또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알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공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본다면 두 번째 풀이 따라가면 돼요. 좀 이따 써줄게. 근데 그냥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코시를 쓰면 감점일 수 있어요. 서술형이라면. 왜? 아까 말했듯이 코시는 교육과정에 없는 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여기다가 쓸게요. 부터 설명할게요. 자,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게 예상이 돼요? 전혀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만 지웠다가 다시 쓸게. 요렇게 물어보면은 산술기하로 절대로 못 풉니다. 알았죠? 방금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는 뭐다? 앞에 개수차. 개수가 어떤데? 각각을 제곱하면은 얘네가 나올 그때 산술기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다? 제곱하라는 얘기겠지. 자, 갑니다. 첫 번째.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녀석의 뭘 찾고 싶어요?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제곱을 하더라도 최대 아니냐? 얘도 최대겠죠. 맞죠? 근데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는데요? 2x 플러스 3y가 나오고 플러스 2루트 6xy가 나오지. 그럼 좌변이 최대면 우변도 최대겠죠? 왜 얘는 한글이야? 맞냐? 지훈아? 노란색이 최대면 제곱을 해도 최대고 제곱을 한 놈을 전개를 한 얘도 최대겠지. 그러면 뭐예요? 얘가? 한 번 더 정리. 2x 플러스 3y는 6. 6 더하기 2루트 6xy도 역시 뭐예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표현은 안 할게. 내가 말로만 하는 거 잘 들어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 합이 주어질 때 곱이 최대. 이거는 아직 초록색 아직 쓰지 말아봐. 얘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xy도 최대란 얘기야. 왜?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음? 이해됐음? 그래서 산술계를 써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간다? 2x 플러스 3y 합이 주어졌을 때 얘는 2루트 6xy보다 크고 나갔습니다. 얘가 뭐예요? 6이죠. 그러면 원래는 xy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요 녀석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맞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뭐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지 말자. 알았죠? 얘의 최대값 얼마예요? 6이네요. 답은요? 6. 색깔 바꿀까? 답은요? 6.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가 아니라 이 녀석의 제곱의 최대값은 6이야. 따라서 제곱을 하기 전의 최대값은
루트 6이다입니다. 마지막에 루트 안에서 틀리면 진짜 아깝고 그 전까지는 산술기를 써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됐죠? 오케이? 두 번째 풀이 하나 더 좀 이따 진행할게요. 자, 그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책 문제 하나만 잠깐 하고 갈 거야. 요거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하세요. 그래, 여기가 6이 아니라 12고요. 답은 그래서 루트 12, 즉 2루트 3이다, 그쵸? 얘만 최대값이 6이니까 6 더하기 6은 10이다, 그죠? 네, 땡큐. 심지어 아이폰은 캡처한 것도 다 최근 항목에 다 때려 박아 놓지 않냐? 아이폰 나 그게 싫어. 갤럭시는 그나마 캡처, 뭐 카메라 하면서 따로 구분돼 있잖아. 야, 가자. 443 제대로 다들 풀었나? 443. 뭐 잘 풀었으니까 질문이 아니었겠죠? 자, 얘는 딱 보자마자 코시인 거 알겠어요? 네, 왜요? 제곱의 합이 주어졌고 그냥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니까요. 그때 x제곱 y제곱 자리에 그대로 x제곱 y제곱 써주면 되고 얘는 크거나 같다. 뭐? 이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 x랑 y 앞에 붙은 개수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란 얘기야? 1과 2란 얘기입니다. a, b 자리에 1과 2가 들어갔으니 여기다 뭐 써줘? 1제곱, 2제곱 써주죠. 얘가 5고 얘도 5니까 25이고요. 색깔 바꾸자. 그래서 25는 작거나 같아요. 아니,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2y라는 녀석이 아니라 그 녀석의 제곱보다. 그래서 x 더하기 2y의 범위로 바꿔주면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둘이 빼서 답은 10. 이렇게 나와요. 자, 솔루션 2 갑니다. 그렇게 보여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저 EX가 뭐로 보이면 된다? 제곱이랑 제곱으로 보이는 거야, 눈에. EX가 EX가 아니라 루트 EX라는 녀석의 제곱으로. 얘도 루트 EX 플러스 루트 3Y라는 녀석의 제곱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써준다? 루트 EX와 루트 2Y의 제곱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X와 Y가 아닙니다. X제곱과 Y제곱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루트 EX와 3Y지. 루트 3Y의 전체 제곱인데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1. 1. 루트 2와 루트 3이 아닙니다. 1과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하자면 얘는 2고 얘는 전개해보면 6이죠. 10이죠.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제곱의 범위예요. 따라서 2x 플러스 루트 3y만 보면 루트 씌워서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바로 나오죠. 어때요? 코시가 더 빠르죠? 그래서 코시 풀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학원생들이 일부러. 알았음? 그리고 실제로 코시가 나오기도 하고. 자, 이거 정리할 사람들 역시 얼른 정리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 된 사람들은 요 솔루션 1 좀 지워도 되냐? 다 찍을 사람 찍었냐? 솔루션 1은 아까 찍었잖아. 자, 풀이 하나 더 갑니다. 문제 하나 더 갑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다들. 혹시 쓰는 사람들 요거 솔루션 같이 포함할 테니까 이것도 얼른 풀어봐. 요거 아니다. 풀어봐가 아니라 이거 푸세요라고 내가 냈던 문제구나, 아까. 자, 지금 다들 다시 고민해보세요. 이거 성훈이 못 풀었었지? 다시 한번 풀어봐. 지금. 자, 내가 뭔가 풀이를 일부러 안 지우고 있지. 그죠? 그게 힌트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 푸는 힌트. 자, 보자. 방금 내가 풀어준 문제에서 이미 힌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첫 번째 문제랄까? 책 문제와 내가 써준 문제.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내가 저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쓸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어? a제곱 b제곱에 x제곱 y제곱이 곱해져 있고 우변에는
ax, by가 곱해져 있고 더해서 제곱을 하고 있죠. 자, 이 코시-슈바르츠 공식에서 세 녀석 중에 몇 번째 녀석을 내가 제일 먼저 썼었는지 기억나? 아까 이거 풀 때. 첫 번째 녀석을 먼저 썼어? 두 번째 녀석을 먼저 썼어? 세 번째 녀석을 먼저 썼어? 두 번째 녀석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게 힌트예요. 찍지 마요. 응? 자, 두 번째 녀석을 먼저 쓰는 이유. 공식 자체 x제곱 앞에 계수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y제곱 앞에 계수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계수가 붙어 있죠. a가 붙어 있고 여기는 b가 붙어 있고 여기는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a, b에 의해서. 또는 a, b 때문에 계수가 막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공식 자체에서 여기서는 계수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 말은 제곱 앞에 계수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제곱 앞에는 그냥 개수를 항상 1로 잡아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아까 이 녀석 x 앞에 4 있는데요. 이 4는 어떻게 처리해요? 2x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보면서 x가 아니라 2x라고 바라보는 거지. 9y 제곱도 마찬가지야. 3y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공식에서의 x가 여기서의 x 아니고 공식에서의 y가 여기서의 y가 아니라 공식에서의 x 대신에 2x가 들어가 있고 공식에서의 y 대신에 3y가 들어가 있는 거야. 승훈 씨 알겠어요? 그걸 먼저 쓰고 나서 우변을 쓸 때 그때 뭘 맞춰주냐? 제곱 안에 있는 2x는 내 맘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도 x가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x를 x로 쓰는 게 아니라 제곱 안에 있는 게 x예요. 즉 제곱 안에 뭐 있어요? 2x가 있고 제곱 안에 뭐 있어요? 3y가 있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 제곱 안에 뭐 있어요? 루트 2x가 있고 루트 3y가 있지. 그래서 루트 2x, 루트 3y를 쓰고 나서 계수를 고민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물어보는 놈과 맞추기 위해서는 x 앞에 붙은 계수가 뭐겠어? 지훈아. 이름 미르스티. 얘가 1이고요.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2분의 1이 붙어 있고 3분의 1이 붙어 있다고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먼저 쓰고 제곱 안에 있는 걸 보면서 그대로 쓰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계수 맞추기 위한 a, b를 쓰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여기 앞에 붙는 게 뭐야? 2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좀 지울게. 여기까지 따라왔음. 자, 다시 한번. 주어져 있는 것 또는 물어보는 거에서 제곱 형태의 합과 그냥 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하나는 주어지고 하나는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제곱 안에 있는 놈을 먼저 쓰세요. 그때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은 전부 다 같이 x와 함께 제곱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문자 취급하면서 그 녀석의 몇 배, 그 녀석의 몇 배로 가면서 이 녀석의 개수를 맞춰주러 가는 거야. x, y의 앞에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a, b. 알았음? 알았음? 그러고 나서 통분을 해요. 36. 분자 뭐예요? 13. 얘 얼마예요? 문제에서 13이라 주어져 있죠. 또 169 하지 말고 13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우변은 뭐예요? 이제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냐? 됐냐? 그래서 A와 B를 각각 2분의 1과 3분의 1 했었어야 되는 거야. 왜? 구하고자 한 놈이 튀어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루트 씌워줄 때 그때 내가 13 일부러 제곱하지 말라고 했죠. 바로 쓰면 되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 답은 얼마? 6분의 13입니다. 6분의 13. 알았니? 어때요? 정말 쉽죠? 되나요? 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오류는 있다. 지금 답에는 지장 없는. 이걸 설명하고 싶었고. 알았음? 자, 무슨 오류가 하나가 있냐면 사실은 오류 없어요.
네, 맞아요. 알았죠? 이거예요. 뜻은 아까 그 문제, 루트 있는 그 문제. 그거 옳은데 뭐 이미 넘어갔으니 빼자. 일부러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답엔 지정 없으니. 알았음? 뜻은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안 쉽다고? 이렇게 나오면 코시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코시를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내요. 쫄지는 마세요. 그럼. 알았죠? 예전에 자주 나오던 문제야. 예전에. 자, 오늘 뭐라고 하자? 함수. 함수 하러 가보자. 자, 여러분들. 지훈아, 너 함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야, 잠깐만. 수학과 처음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이 함수 파트 처음인 사람. 아, 그래. 자, 지훈아. 처음인 사람한테 물어볼까? 함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배워오던 그 함수는 어떤 놈이었어? 자, 거의 90%다 왔어. 맞아. 그게 맞아. 근데 x 하나를 넣으면 y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함수예요. 그래서 중딩 때 너네 이런 그림 본 적 없냐? 이런 거?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y fx 하면서. 이게 함수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 뭐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거. 이게 함수입니다. 알았음? 자, 그런데 너희들이 실생활에서 만나는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어떤 물건 뭐 있지 않냐? 뭐 있어? 자판기. 오, 야, 너 공부했었냐? 뭐지?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 자판기.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판기가 가장 좋은 함수의 예시입니다. 돈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음료수 하나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함수예요. 그럼 자판기가 함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즉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찾으세요가 나오는데 일단 함수가 아닌 것 찾으세요. 즉 자판기가 잘못된 걸 찾아보자. 어떤 경우에 자판기가 고장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태호가? 하나 넣었는데 두 개가 나오는 거 정답이에요. 또 그래, 그것도 잘못되긴 했죠. 그것은 또 높다 치고 하나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 돈 먹는 거. 그게 자판기가 고장났다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지. 물론 음료수가 두 개 나오면 땡큐 하겠지만은. 그지? 함수 입장에서는, 자판기 입장에서는 나 지금 고장난 상태인 거죠. 그게 함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함수의 정의 지금부터 출발. 함수라는 거는요, 일단 첫 출발 두 개의 집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처음 보는 단어 대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대응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두 집합의 원소들끼리 적당하게 그냥 짝 지어 놓은 거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방향성이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이거야. y가 이거야. 이렇게 짝을 지어놨다.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대응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연결시켜 놓기만 하면 대응이에요. 다.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대응은 함수는 되지 못하고 이런 대응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녀석을 좀 이따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자,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y가 있어요. 그리고요. x에서 y로 가는 방향성이 존재하고 그 녀석을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함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용어부터 정리. 화살표를 보내는 집단이 있죠.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이 녀석의 이름이 뭐게요? 정의역입니다. 기억나나? 성은 씨? 기억나겠지? 정의역. 두 번째, 화살표를 받는 녀석들도 있지. 그 녀석의 이름이 뭐였지? 다현아? 아이 땡! 공역입니다. 자, 아까 그 승훈이 되게 좋아하네. 다현 틀리니까. 어허. 일단 계단에서 밀어버려요. 자, 가자. 자판기를 예를 들어보자. 정역에는 버튼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공역에는 음료수들이 들어갑니다. 자,
모든 자판기가 다 모든 음료수를 다 담고 있니? 아니지. 그 사장님이 넣어놓은 음료수를 일부 몇 개만 다루고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런 것도 본 적 있냐? 번호 1번부터 끝번까지 싹 다, 뭐, 그 뭐야, 오로나미 씨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들 본 적 있어? 한 음료수만 싹 들어가 있는 음료수 본 적 있어? 자판기? 그런 것도 있다. 나중에 보면. 어쨌든 몇 개의 음료수만 담고 있겠죠, 당연히. 그지? 즉 자판기에는, 즉 함수에는 공역, 음료수 중에는 무수히만 음료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자판기가 담고 있는, 이 함수가 담고 있는 대응하는 음료수는 일부 몇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즉 대응을 받은 음료수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얘가 지역이다. 잠시 알겠죠? 자, 용어 정리는 됐죠? 정의어, 공역, 지역. 자, 간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모든 대응이 다 함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랬으니 그런 이런 대응들 중에서 함수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와요. 이름에서부터 힌트 나오죠. 정의되기 위한 조건. 누구의 원소가 문제겠어? 정의역의 원소가 문제입니다. 정의. 알았음?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둘 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예요. 알았죠? 자, 간다. 첫 번째. 아까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태우가 뭐뭐 있다 그랬지? 자판기가 고장났다. 두 개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첫 번째. 정의역 버튼을 삑 눌렀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 버튼에는 모든 음료수들이 어떤 거든 대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저기 내가 들어놓은 저 대응, 저 노란 거 점 찍어놓은 거 있지? 대응이 아니야. 대응이 아니야. 대응이 아니야. 대응은 맞지? 지훈아? 대응은 맞아. 함수야 아니야. 함수는 아니에요. 왜? 몇 번째 원소 때문에? 정의역의 세 번째 원소 때문에. 자, 하나만 더 할까? 자, 이렇게 연결해놨다. 성훈아, 정의역의 원소 다 대응에 참여했니? 네, 다 참여는 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함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몇 번째 원소 때문에? 정의역의 두 번째 원소 때문에. 왜? 버튼 하나 눌렀는데 음료수가 두 개 나오고 있잖아. 맞나요? 즉,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뭐 한다? 공역의 원소로 대응합니다.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오직 하나로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삑삑삑 삑삑삑삑. 자,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대응이죠?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죠? 자, 다현아,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대응은 맞죠? 대응은 이제 안 물어볼게.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아요. 왜? 정의역의 원소는 오직 화살표 하나씩 보내고 있잖아. 두 군데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 그 두 개가 같은 거 할 수 있지. 음료수 자판기 보면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전부 다 사이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뭐 오로나미 씨. 11번부터 뭐 한 2번까지 너희들이 싫어하는 소래는 뭐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맞죠? 정의역들이 같은 곳으로 가는 거는 함수 맞습니다. 성훈아,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첫 번째 원소 때문에. 첫 번째 음료수, 아니 뭐래, 버튼에서 음료수가 두 개 나온다. 알았음? 이렇게 함수 이다 아니다를 고른다. 알았죠? 하나 더. 방금처럼 대응 관계를 집합에서 짝져놓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 정의역이 항상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B 함수예요 아니에요? 태우가. 함수예요 아니에요? 태.
지훈이, 승훈이. 자, 3명 답해봐, 남자. 자, 태욱이. 함수야,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왜요? 어느 x가 두 놈의 y와 대응하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 함수 아닙니다. 자, 지훈아. 함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역시 마찬가지. 어느 x가 두 놈의 y와 대응하죠. 승훈아. 함수야, 아니에요? 세 번째 이거. 함수 맞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y값이 하나씩만 대응하잖아. 맞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함수입니다, 아닙니다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더 나온다. 지금 내가 두 가지 예시를 들었지. 하나는 대응관계, 하나는 그래프. 하나 더. 식으로도 물어봐요. 식은 숙제로 낼 거니까 너희들이 잘 풀어보시고. 자, 두 번째 요 내용하고 잠깐만 쉴게요. 함수 두 녀석이 서로 같은 함수다? 아니다. 자판기 두 개가 똑같은 함수여야 된다. 자, 생긴 게 똑같기만 하면 무조건 같은 함수니? 같은 자판기니? 아니죠. 하나는 초록색깔 자판기고 하나는 빨간색깔 자판기. 사이다, 뭐 콜라. 초록색깔 자판기 하나는 빨간색깔 자판기라고 해도 같은 자판기일 수 있죠. 왜? 버튼들이 똑같이 10개, 10개가 있다 치고 음료수들이 대응하는 게 똑같다면 그거는 같은 자판기지 뭐. 맞죠? 그럼 심지어 생긴 게 똑같기만 하면은 그거는 같은 자판기라 볼 수 있나? 아니, 똑같이 코카콜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빨간 색깔 자판기라고 하더라도 왼쪽 자판기는 버튼이 15개가 있고 오른쪽 자판기에 버튼이 10개밖에 없으면 다른 자판기겠지. 맞나요? 맞죠? 자, 그겁니다. 생김새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fx는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뭐 gx는 만약에 2x 플러스 3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다란 얘기야. 좀 이따 예시로 한 번 더 갈 거야. 이거 하고 그거 풀고 장난칠 건데 일단 f라는 함수는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가는 함수고요. 두 번째 g. g라는 함수는 u라는 집합에서 v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자, 두 개의 함수가 같기 위한 조건, 서로 같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 아까 말했던 대로 버튼들이 일단 똑같아야지. 뭐가 똑같다? 정의역이 똑같다. 그리고 누구도 사실은 똑같아야 돼? 공역도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뭐 하나는 음료수고 하나는 뭐 우유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공역도 비교하는 거기는 한데 2번을 만족하면 공역은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라서, 그리고 정확하게는 공역이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 거라서 공역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정역만 갖고 두 번째 거 만족하면 돼요. 원래는 여기에 공역이 같다는 말이 있을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뭘 만족하면 돼요? 버튼들이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자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응되어 있는 음료수들이 다 똑같아야 같은 자판기지. 즉 뭐다? 간다. x의 원소 스몰 x. 정역의 어떤 원소에 대하여 f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랑 g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같은 함수 값이 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서로 같은 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알았나요? 자, 예시 문제 하나 할게요. 첫 번째 fx라는 함수는요. x제곱 마이너스 x로 갈게요. gx는요. x 플러스 3으로 갈게요. 그때 f는 g가 된다 라고 하자. 그냥 이거만 쓰자. 이때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래요. 자, f라는 함수도 정역이 x라는 집합이라고 해보자. g라는 함수도 정역이 x라고 해보자. 그때 두 개의 뭐가? 함수가 서로 갖기 위한 그때의 정역에 대해서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지금 빨리 풀어봐요. 기기. 자, 답은 3개입니다. 3개요. 자, 갑니다. 2개라고 한 사람들도 잘 하기는 했어. 자, 칭찬을 하면은 반성을 안 하잖아. 그지 같이 풀었어요.
자, 봅시다. 뭐예요? 결국 같은 함수니까 같다고 두면 돼. 이 양을 바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과 3 나오죠. 그래서 두 개라고 했을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봐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라 물어봤니? 정의역의 개수잖아. 집합 x로서 가능한 개수야.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1과 3을 넣으면 같아지기는 해. 저 두 개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 다른 거는 가지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2 넣어주면 다르잖아? 그런 거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고민해야 되는 건 뭐다? 마이너스 1과 3이 가능합니다. 누구? 정의역의 원소로서. 그걸 다 가지세요. 그래서 두 개입니다. 원소 개수를 물어봅니다. 이게 아니라 저 녀석을 가져야 되는 집합 x의 개수. x는 오직 마이너스 1과 3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이 들어가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의 2승계. 근데 여기서 정역이 공역이면 그걸 함수라고 부르나? 아니죠. 그래서 공역이 아니라 공집합. 정역이 공집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 하나 빼서 답은 3개가 맞아요.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음? 실제로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숫자는 다르겠지만. 알았지? 자, 잠깐 쉬다가 여러 가지 함수 합시다. 자, 이제 함수의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함수들의 말 그대로 종류. 어떤 함수들이 나오냐면 1대1 함수와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와 세 번째로는 상등함수라는 함수와 마지막 상수함수라는 함수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갑니다. 일단 아까 그 질문 다시 해볼까? 짠짠짠 짠짠짠짠.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니면은 얘네들 네 가지 다 아니겠지. 됐지? 자, 간다.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죠? 자, 1대1이에요, 아니에요?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가 말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1대1 함수, 1대1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대1이 아니야. 1대1이 아니죠. 왜요? 두 녀석이 한 놈과 대응하고 있잖아. 2대1이잖아. 이게 1대1이야? 자,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죠? 자, 한 번 더 질문.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는 1대1 맞죠? 한 놈들이 한 놈과만 대응하고 있잖아.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구분 지어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서로 다른 정의역이 같은 것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자, x 값이 두 개가 나와. x1과 x2 두 녀석이 만약에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라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달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너희들이 이 식을 외워야 돼. 근데 너희들이 직접 이 녀석을 손으로 쓸 일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수업 중에 나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이 식을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는 외우되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된다. 알았지?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간다.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죠?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고요.
얘는 1대1 대응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녀석의 차이가 뭘까요? 자, 그게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맞아. 근데 그거는 정역이 3개밖에 없고 공역도 뭐 3개, 4개밖에 없고 정역의 원소가 내가 몇 개입니다라고 셀 수 있는 이때의 상황. 근데 실제로 함수는 정역이 몇 개야? 무한개죠. 범위로 나오죠. 무한개일 때는 그렇게 개수로 얘기할 수 없잖아. 다른 거 차이를 얘기해봐. 뭐가 달라? 한 놈이 뭐 하고 있어? 놀고 있는 놈이 있죠. 누구 중에서? 공역 중에서. 치역은 대응 받은 놈들만 얘기하는 거고 전체를 얘기하는 건 공역이다. 그치? 1대1 대응은요.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합니다.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요. 모든 공역들이 대응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차이야. 즉 1대1 대응은 뭐다? 일단 뭐는 만족하는 상황에서 1대1 함수의 조건은 만족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보통 교재에서는 1대1 함수이고 또는 뭐 1대1 함수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모든 공역들이 다 뭐 했다? 대응에 참여했다. 즉 대응에 참여한 공역의 원소를 모아서 뭐라 불러? 치역이라고 그러죠.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서 공역이 곧 치역이 전부 다 돼야 돼. 그게 바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입니다. 알았음? 자, 여기서 착각하는 애들이 가끔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이거는 착각합니다.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공역 치역이 같은 거다. 알았죠?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얘들아, 항등, 뭔가 항상 같대. 뭐가 될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모든 x를 넣을 때마다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거는 상수함수의 정의예요. x에 1 넣어도 c 나오고 2 넣어도 c 나오고 3 넣어도 c 나오고 100 넣어도 c 나오는 거. 그거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럼 항등함수는 도대체 뭐가 같을까? x를 넣었을 때 y 값이 x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1 넣으면 1 나오고요. 3 넣으면 3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fx는 x라고 썼지. 쉽게 말하면 y는 x지. 근데 왜 y는 x라고 안 썼냐면 y는 x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희들이 전부 다 뭐라고 착각하냐면 y는 x라는 함수만 항등함수라고 착각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y는 c 라고 쓰면 뭐 예를 들어서 y는 2, 1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2 나오고 5 넣으면 2 나오는 y는 2 같은 함수도 상수함수 맞아요. y는 c가 맞기는 한데 그 녀석들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그 녀석들만 각각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착각을 해서 일부러 fx는이라고 써주는 거야. 왜? fx라는 함수가 x가 아니라 x제곱이라고 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뭐라면 0과 1이라면 0 넣으면 0 나오고요. 1 넣으면 1 나와요. 항등함수입니다. 알았죠? fx가 절대값 x라고 하더라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역을 0만 갖거나 1만 갖거나 양수들만 갖는 경우 다 자기 자신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응관계를 꼭 보아야 돼요. 상수함수도 마찬가지야. 방금 말했던 하나만 x제곱이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어. 아니 뭐래?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정역을 마이너스 1과 1로만 고정 짓는다면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고 1 넣어도 1 나오는 함수 상수함수죠. 알았음? 그래서 y는 3 뭐 이런 것만 항등함수로 상수함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y는 x만 항등함수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fx는 x, fx는 c라고 했다. 자, 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로 기억하세요. 항등함수는 뭐다? x에 뭘 대입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상수함수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 즉 상수가 나오는 함수. 알았죠? 여기까지 끝.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 중에 유형 설명 몇 가지 빼고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너희들한테 좀 많은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어서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까 내가 수업 중에가 아니라 설명 중에 써준 문제들 유형들은 다 뺄게요. 자, 유형 9번부터 갈 건데, 자, 유형 일단 6번, 7번, 8번 3개는 별표점 한 3개씩 박아놔요. 제일 중요해요. 유형 6, 유형 7, 유형 8. 알았죠? 제일 중요한 유형입니다. 유형 6, 7, 8. 이건 마지막에 설명할 거고 시간 되나 모르겠다. 알았음? 자, 유형 9번으로 갑니다. 512번. 지금 당신들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21번 풀어보세요. 2개입니다. 기기. 자, 문제 푼다고 해놓고 512번. 자, 가자. 1대1 대응인 함수 fx, 상등함수 gx, 상수함수 hx. 저기 지훈아, 상등함수가 쉽니? 상수함수가 쉽니? 상등함수가 쉽죠. 제일 쉽죠. 왜요? 말 안 해도 당연히 1 넣으면 1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고 9 넣으면 9 나오는 함수인 거 알잖아, 우리가 다. 상등함수는 이름만 정해주면은 자동으로 어디로 갈지 압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상등함수에서부터 출발해주세요. G3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 3으로 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쉬운 함수가 바로 뭐예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쉽긴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지. 셋다, 넷다, 정의역들이 전부 다 같은 곳으로 가긴 하겠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 한 놈은 결정을 해줘야 그래야 어디로 갈지가 다 정해지는 거다, 그치? 그래서 뭐다? 여기서 h라는 상수함수는 3으로 간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야? 모든 h의 정의역들은 다 3으로 갑니다. 알게 됐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을 찾는 동안에는 항상 너희들이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원래 이 문제보다 좀 더 앞에 더 어려운 문제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주어진 조건을 가, 나, 다 보면 F에 대한 설명들 막 나옵니다. 그 녀석을 보면서 대응 관계를 하나씩 유추하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이 그림에서 하나씩 연결해줘. 일단 첫 번째. 2가 어디로 갔어요? 3으로 갔다고 정해놨죠? 그럼 이제 더 이상 2, 3, 6 맞지? 3과 6은 3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얘네들은 2와 6으로만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녀석을 고민을 하는 거지. 힌트로. F가 3이라고 했고 F3이나 F6이 가질 수 있는 녀석은 2 아니면 6이니까 반드시 뭐만 가능하겠다? 얘가 2고 얘가 6인 것만 가능하겠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됩니다. 맞죠? 3은 2로, 6은 6으로. 알았음. 주어진 조건들 이용해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만들어 갈 수 있겠죠? 됐음? 됐죠? 그러세요? 그래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521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어때요? 1대1 대응의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자, 가자. 얘들아.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나 역시 이번에도 역시 제일 쉬운 함수기는 해요. 자,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항등함수의 개수. 무조건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죠. 2는요? 1로 가야 되죠. 3은요? 1로 가야 돼요. 경우의 수는 무조건 뭐다? 경우의 수 쓴 거다. 어디로 가는지를 쓴 게 아니라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11 곱해서 답은 얼마? 답이 아니라 항등함수의 개수 몇? 1. 됐음? 근데 상수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1 이상 아무나 가도 됩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결정이 됐다 치자. 그럼 2는
3도 하나로밖에 못 가죠. 1이 결정한 그 녀석으로만 가야 됩니다. 한 가지. 그래서 311 곱해서 3. 근데 원래는 보통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보통 뭐 1, 2, 3 묶어서 가야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알았죠? 근데 나는 이제 모든 문제를 좀 균등하게 똑같은 통일된 풀이를 쓰는 걸 나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각각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쓴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거 앞에 1대1 대응 풀기 전에 만약에 기본적인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요?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함수, 그냥 함수.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7가지가 되겠지. 함수의 개수는. 됐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풀라고 한 요 문제에 있는 1대1 대응의 개수.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이 어디론가 가고 나면은 그놈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입니다. 알았죠? 4개의 경우 다 너희들이 풀어줄 수 있겠지? 자, 이런 형태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너희들이 앞으로 총 최대 2번 정도 더 만납니다. 첫 번째, 어느 단원에서? 수학 하예요. 마지막에 있는 순열과 조합에서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과 가는 사람들 또는 이과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름고처럼 확률과 통계를 필수로 배우는 학교 또는 본인이 선택하여 확통을 배운다. 어쨌든 확통에서 한 번 더 만나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푼 풀이 중에 일부가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 수학하의 마지막 단원에서 풀이가 몇 개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확통으로 가면요. 모든 풀이가 다 바뀝니다. 알았음?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그 풀이들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어디서 출발? 정의역의 원소가 각각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의역의 원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알았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함수 단원에서는. 알았죠? 별거 없죠? 자, 그러고 나면 오늘 하려고 하는 유형 6, 7, 8 하러 갈 거예요. 자, 갑니다. 지운다. 유형 6번 이름 뭐라 돼 있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유형 8번 이름 뭐라 돼 있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유형 7번의 이름이 혼자 다르죠? 근데 걔도 결국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유형이 총 3가지로 나뉘어요. 자, 너희들이 먼저 눈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봐. 유형 6번부터 봅니다. 자, 정의되어 있는 범위 fx가 어떻대? 정의역이? 문제를 봐야지. 문제에 뭐라 돼 있어요? 어느 범위에서 494번으로 볼까? 어느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대? 494번 문제를 봐봐요. 어느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 그 위에 493번도 결국 R에서 R로 정의되어 있다는 건 누가 결정을 해? 정의역이야. 정의되어 있는 범위다. 정의역이. 알았음? 알았음? 여기 범위야. 이거 범위. 알았음? 493번 어느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대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495번도 실수 전체의 집합, 496번도 실수 전체의 집합, 497번도 실수 전체의 집합 R, 498번도 실수 전체의 집합. 맞니? 자, 결국 여기 있는 유형 전부 다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의 문제, 유형 6번에 있는 6개의 문제의 공통점 찾아봐.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493번은 0보다 작을 때 클 때, 494번도 0보다 클 때 작을 때, 495번도 2보다 클 때 작을 때. 자, 갑니다. 첫 번째 유형.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느 A 값을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라고 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정의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7번 봐봐. 어떻게 바뀌어 있어?
유형 7번 봐야죠. 7번은 내가 일부러 안 바꾸고 있어요. 유형 7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있는 네 문제를 보니까 공통점. 정의역도, 공역도 어떤 두 값의 사이 범위로 주어져 있죠. 방금과 다른 거 알겠어? 함수가 정의역은 A와 B의 사이 범위, 공역은 P와 Q의 사이 범위 이렇게 해서 이 안쪽만 보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형 두 번째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좀 맞춰봐. 505번은 어때? 정의역 공역이. 공역도 어떤 수보다 크대요. 물론 항상 크나? 504번 보면 작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의역도 공역도 뭐다? 크다 작다의 범위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x는 k보다 오른쪽 크다. y는 k보다 위쪽 크다. 둘 다 크다 크다로 나와 있는 경우로 예를 들게. 한쪽만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쪽, 이쪽, 이쪽은 볼 필요 없습니다. 알았음? 알았음? 세 유형이 완전 다른 거 알겠어? 자, 갑니다. 첫 번째, 1대1 등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유형 6번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한쪽 편의 함수를 줘요. 식으로 주겠지. 식으로 줘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디만? 오른쪽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1대1 대응. 자, 간다. 첫 번째. 얘들아.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정의되겠다. 1대1 대응이 아니야. 성훈아. 아니죠. 왜요? 어느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두 개가 대응하고 있지. 저기 빨간 거랑 맞는 거 하나, 요 나무 막대기랑 맞는 거 하나. 두 개랑 대응하고 있죠. 1대1 대응 아니죠. 이건 아무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쪽 빨간색 연재 한 놈과 두 개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하고 있으니. 맞음? 1대1 대응 이해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위로 가더라도 언젠간 내려오겠지. 맞죠? 그럼 첫 번째 탈락. 뭐가? 저쪽 왼쪽 편은 증가하는데 오른쪽은 감소하는 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탈락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럼 증가꼴로 만들면 되나? 자, 1대1 대응 이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같은 이유죠. 왜요? 어느 하나의 y가 두 개의 x랑 대응하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올라가 버리면. 자, 1대1 대응 이해요, 아니에요?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모든 y들이 다 대응하고 있나? x랑 하나랑? 네. 1대1은 맞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요? 그렇지. 요만큼의 공역이 비어 있잖아. 대응 안 하고 있잖아. 그럼 결국은 뭐다? 둘이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어서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명풀이에요. 즉, 첫 번째. 한쪽 편이 증가하면 옆에도 증가한다. 여기가 감소하면 여기도 감소합니다. 알았음? 그리고 두 번째, 끊어지면 안 된다.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여기다, 여기나 똑같아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예. 자, 막대기 다시 잘 봐.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질문을 바꿀까?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부터 틀렸죠. 함수 아니에요. 왜요? 이거 일치 함수 아니에요? 아니죠. 왜? 내가 분명히 A, B 사이와 PQ 사이 네모박스 안쪽만 보라 그랬지. 너희들이 여기서 잘라서 봐야지. 잘라놓고 봐야지. 함수 아니야. 아니잖아. 왜? 이만큼의 정의가 갈 곳이 없잖아. 함수 아니죠? 탈락입니다. 으쌰! 왜부터? 함수 아니야. 잘라봐. 함수 아니야. 함수는 맞죠? 에라이씨. 아까 그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함수가 아니었지. 근데 이번에는 네모박스 안쪽만 보면 어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모든 정의역 다 참여했네. 함수 맞잖아. 함수는 맞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왜? 공역 비었잖아. 그럼 결론은 뭐다? 공역도 가득
정의역도 가득가득 다 대응에 참여시키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대각선 두 개. 마치 이렇게. 이해됐음? 자, 세 번째. 지훈아? 맞춰봅시다.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그렇지. 여기를 지우고 보면 함수가 아니죠. 이만큼의 정의역 비워버렸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사실은. 자, 이렇게 되면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는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요만큼 비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요거지 뭐. 자,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뭐야? 휘어졌죠? 곡선이다, 곡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위에 두 개는요. 1차 함수를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1차로만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얘는 무조건 2차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개도 2차로 물어볼 수 있는데 2차일 때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녀석은 얘로 설명할 거예요. 자, 갑니다. 2차라는 거 무시하고 일단 결국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 이런 데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데 지나면 돼, 안 돼? 아까 안 됐었죠? 그럼 뭐를 만족해야 된다? 반드시 k, k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k, k를 fx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지난다. k는 어쩌고저쩌고 k에 대한 식 fk 이렇게 잡을 거야. 그 식을 풀어보면 이게 2차 함수라서 k값 두 개가 나올 거예요. 2차 방정식이거든. 둘 다 답일까? 하나만 답일 겁니다. 자, k, k를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이 곡선이니? 아닐 수 있죠. 어떤 거 있을 수 있어요? 최고차익에서는 양수라고 주겠지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수도 있었던 거야. 이러면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왜요? 우린 여기만 봐야 되니까요. 함수가 아니죠. 이만큼 정의역 사실 비어있는 거죠. 왜? 공역은 밑에 없어. 갈 곳이 없잖아. 뭔 말할? 그러면 결국 이 파란색 곡선이 아니라 빨간색 곡선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누구 보면 되겠네. 둘이 차이. 빨간색, 파란색 차이. 뭐가 확인 요소가 됐어? 바로 이차함수의 대칭축. 축이 어딘 K보다 왼쪽에 있는지 K보다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축을 K보다 왼쪽에 둔다. K보다 축이 더 작다라고 풀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알았죠? 즉 축의 위치를 판단하라고. 그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결국 진덕고리니까 최고차익에서는 양수인 이차함수. 그리고 요 놈을 지나주세요 라고 풀 건데 이 놈을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이 곡선이니?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국 두 개를 결정짓는 것도 축의 위치가 A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구분을 짓는 거라고요. 알았나요? 그렇게 등장하면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죠. 학교 중난도 이상, 아니 중킬러급 이상의 문제에서 나오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2차일 겁니다. 아마. 마플에는 요 두 개는 2차가 거의 없어요. 있다 해봐야 되게 쉽게 줄 거다. 그래서 한 개인가 있다. 맞다. 요거 하나 있을 거야. 요거. 얘는 잘 없어요. 알았죠? 됐죠? 끝. 시간이 애매한데 딱 두 개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497번과 504번 두 개 풀어보세요. 504번? 505번으로 가자. 497번과 505번 두 개 하고 마칠게요. 이 국어랑. 자, 497번. 결국 이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세요. 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몇 번째 유형이다?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달라지는 함수. 맞죠? 자, 근데 이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 어때? 생김새가. 이미 딱 정해져 있죠? B 빼고. 맞음? 축이 어디야? 2죠? 축이 2고 최고차익에서 음수니까 이보다 작은 범위는 이거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너무 올라갔다. 맞죠?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연결시켜서 찍 올라가야지. 첫 번째, 올라가야지. 누가?
기울기가 뭐다? 양수다. 두 번째,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두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 2 대입합시다. 뭐 나와요? 3b 플러스 4. 오른쪽 2 대입합시다. 뭐예요? 4a-b 마이너스 1. 그들과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b의 최소, b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니까 b 넘어가면 4b. 4a. 4 넘어와서 마이너스 5.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a의 범위가 어떻잖아?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래서 유닛으로 범위 구할 수 있죠?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4의 마이너스 5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 크겠지. 그게 바로 4b의 범위. b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니까 b의 최소값은 정수 b의 최소값은 0 되겠죠. 됐나요? 준비됐어? 응. 손이 알겠어? 요겁니다. 자, 뭐 뒤에 여기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음? 자, 다음 505번 갈게요. 야, 시간 오버됐다. 505번 갈게요. 뭐 하면 돼요? 얍. 정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은 K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뭐야? K. 둘 다 크다니까 오른쪽 위를 보면 되겠다. 그치? 우리는 이쪽 편만 봅니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 지나야 돼요? K, K 플러스 3 반드시 지나면서 그래프 어떻게 생긴다?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K, K 플러스 3을 지납니다. 뭐? 대입합니다. 그래서 K 넣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이고 Y좌표는 K 플러스 3이니까 둘이 같다. 우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 되면 됩니다. 맞죠? K가 몇 개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2개 나온다 그랬죠? 자, 둘 중에 누구만 답일까요? 그거 결정해준 게 바로 누구다? 이차함수니까 축의 위치 판단. 틀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맞는 거에서 축이 어딘지만 보세요. 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축이 뭐야? 2분의 1이죠. 그놈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됩니다. K는 뭐다? 답이 3만 답인 거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이 질문하시고 지금 남아서 질문하시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